오늘은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발생 빈도가 두 번째로 많은 시민성 어지럼증, 즉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환자분께서 어지럼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면 먼저 병력과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서 추정 진단을 하고 이후 정기안진검사, 두부 충돌검사, 유발진입 검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분들께서 진찰 소견과 검사상에서 전혀 이상이 없고 내 MR 영상까지 체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에게 검사상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나는 어지러운데 왜 이상이 없나?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상이 없는데도 환자분께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지럼증이 생기고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서 불안해서 견디기 힘들고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어지럼증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면서 더 어지럽다고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십니다. 이러한 어지럼증이 바로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럼증이라고 불리는 질병이며 영어로 Persistent Postural Perceptual Dizziness인데 이름이 길어 앞에 알파벳만 떠서 PPPD라고 불리거나 혹은 3개의 P가 있어서 3P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질병의 이름과 진단 기준을 정한 것은 2017년이며 그전에는 흔히들 시민성 어지럼증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기나 뇌 문제가 아닌 심리적인 원인으로 생긴 어지럼증입니다. 실제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렇게 검사상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모든 환자분들이 이러한 시민성 어지럼증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이러한 시민성 어지럼증, 즉 내가 어지러울까봐 걱정이 되고 이에 대해서 예민해지다 보니 발생하는 어지럼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어지럼증 클리닉에서 어지럼증 질병 빈도에 대한 논문을 보면 이러한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럼증, 시민성 원인에 의한 어지럼증이 20.8%로 어지럼증 관련 질병 중에서 이석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니 상당히 흔한 질병입니다. 먼저 최근에 진료받은 환자분의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60대 여성 환자분으로서 간혹 발생하는 어지럼증으로 저희 병원에 방문하셨습니다. 어지럼증은 간헐적으로 생기는데 발생할 때 주위가 팽 돌리면서 서 있으면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쓰러질까봐 불안해지면서 더욱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4년 전에 처음 어지럼증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자고 일어나는데 주위가 빙글빙글 돌았고 근처 병원에서 이석증으로 진단받고 이석교정술과 약물치료를 시행하여 호전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달에 한 번씩 비슷한 양상의 어지럼증이 발생하였고 이런 경우 근처 병원에서 수액치료를 시행하다가 최근에 좀 더 발생 빈도가 높아져 거의 매주 한 차례씩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진찰 소견과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고 이후 시행한 정기안진검사와 두부 충돌 검사에서도 정상이었고 최근 타 병원에서 검사해서 가지고 오신 내 MRI상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기립성 저혈압을 시사한 소견도 없었고 편두통이나 경추의 통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시민성 어지럼증, 즉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럼증으로 의심하여 약물치료를 시행했지만 반복적인 어지럼증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우울과 불안에 대한 척도 검사를 해봤는데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환자분이 느낀 어지럼증은 전정기관이나 뇌에서 발생하는 병이 아니라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며 실제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긴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서 절대로 문제가 되거나 다른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된다는 내용의 면담을 했습니다. 현재는 약물치료로서 항우울제도 같이 복용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 최근 3개월 동안은 증상의 재발 없이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질병이 앞서 말씀드린 시민성 어지럼증의 정형적인 예입니다. 시민성 어지럼증은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껴보면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 환자분처럼 과거에 이석증이나 정정신경염 같이 심한 어지럼증 병이 실제로 발생하고 난 뒤에 이러한 시민성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어지럼증과 관련된 질병을 겪어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러한 증상은 아무런 예고 없이 아주 갑자기 발생하고 어지러우면서 비틀거리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토하는 증상까지 동반되어서 정말 힘듭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질병이 회복된 뒤에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예민하신 분, 약간의 감박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 혹은 불안과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질병이 다 회복되고 난 뒤에도 비슷한 강도의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심한 어지럼증을 경험하고 난 뒤에 혹시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시면서 증상이 생기게 되고, 또한 어지럼증 신경이 회복되고 난 뒤에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되고 신경 예민성이 다소 남아 어지럼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병력상으로는 어지럼증 관련 질병이 없었는데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되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전정기능의 기능이 저하되고 몸에서 분비된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지럼증 관련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한 불안 증상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정보에도 영향을 줘서 균형 기능을 방해하여 어지럼증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어지럼증은 불안, 우울증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도 자주 호소하십니다. 이러한 시민성 어지럼증이 진단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께 자신의 질병 상태를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검사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시민성 어지럼증이다 라고 환자분께 말씀드리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면담 시간을 통해서 환자분을 안심시키고 어떤 질병이라는 것을 설명드려야 하며 절대로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과 이러한 질병이 정신과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해야 됩니다. 이후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전정재활치료 등도 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 시민성 어지럼증은 어지러울까봐 걱정을 하다 보니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쓰러질까봐 더욱더 불안해지고 이러한 불안 증상이 전정기능을 저하시켜 더 어지럽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께서 필요 이상의 어지럼증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꼭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고 일상생활할 때 설령 어지럼증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어지럼증이 기나 뇌에서 생긴 진단상 큰 문제가 없다면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는 점도 꼭 명심하시고 생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시민성 어지럼증 환자분들의 치료는 이석증, 전정신경염, 뇌혈관 질환,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이 기의 전정기관이나 뇌 변변으로 인한 어지럼증보다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욱더 힘든 것 같습니다만 치료자인 의사와 환자분께서 같이 관리를 해나간다면 앞서 케이스 환자분처럼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꼭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모두 올해 2022년에는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발생 빈도가 두 번째로 많은 시민성 어지럼증, 즉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